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앞도 못 보는 널 뒷바라지해야 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눈 내리는 외딴 시골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먼 장님 밥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해. 김현주는 눈밭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타고 온 트럭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때 현주가 선글라스를 집어 던졌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눈먼 장님이 아니란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4시 반 김현주는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는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설거지를 했었거든요. 현주가 사는 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런데 1층 전체를 식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 하나만 2층에 있었죠.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식당이었어요. 아침 5시면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2층 계단을 내려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현주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남편을 깨우면 안 됐으니까요. 깨우면 또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1층으로 내려오니 익숙한 식당 풍경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테이블 6개가 놓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현주는 불을 켜지 않고도 주방 문을 찾아갔어요. 주방은 식당 안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낡은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보였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밥 짓기였어요. 손님들 먹을 밥이라 양이 많았습니다. 커다란 밥솥에 쌀을 붓고 물로 씻기 시작했어요. 쌀알들을 쓱쓱 문지르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처음엔 물기가 튄 줄 알았어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깜빡여도 앞이 뿌옇게 보였어요. 현주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꼭 감았다 떴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쌀을 다 씻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국 끓이기였어요. 오늘은 시래기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시래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된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눈이 또다시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심했어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한쪽 눈을 감고 국을 저었어요. 다른 손으로는 눈을 비볐죠. 그런데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선반에서 국그릇을 집으려는데 손이 빗나갔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르르 깨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동시에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어요.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등이 화끈거렸어요. 현주는 재빨리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또 그래. 2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한덕수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주방 문을 벌컥 열었어요. 표정은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나 일 늦는다니까 빨리 좀 해. 맨날 뭘 깨뜨리고 난리야.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깨진 그릇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즉, 또 돈 나가네. 그 말이 현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주방 서랍을 거칠게 열었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작은 안약병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쓰면 괜찮아진다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안약을 던지듯 현주에게 건넸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여보 눈이 이상해요. 병원에. 병원은 무슨. 돈이 어디서 나와. 안약이나 제대로 넣어. 남편은 말을 자르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서서 안약병을 내려다봤어요. 작고 하얀 플라스틱 병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현주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예전에 쓰던 안약은 이런 냄새가 안 났었거든요. 병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식초 같기도 하고 뭔가 탄 것 같기도 했어요. 여보 이거 냄새가 이상한데.
큰 소리로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2층에서는 남편이 옷 갈아입는 소리만 들렸어요. 현주는 안약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눈에 넣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남편 말을 안 들으면 또 화를 낼 게 뻔했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안약을 눈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눈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뜨거운 물을 부은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현주는 눈을 꼭 감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눈꺼풀 안쪽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손으로 눈을 감싸 쥐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니 세상이 더 흐릿해져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남편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근처 철물점에서 일했거든요. 넥타이를 매며 현주를 힐끗 봤습니다. 약에서 냄새 좀 나면 어때? 별걸 다 트집이야. 그리고는 바로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식당홀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저녁 준비 제대로 해놔. 오늘 손님 많을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현주는 주저앉아 바닥에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손등의 화상 때문인지 눈의 통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침 5시 반이 되자 식당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현주는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꺼풀도 조금 부어 있었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식당 문을 열었어요. 간판 불을 켰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자꾸 물건이 겹쳐 보였습니다.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현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된장찌개 하나. 네, 잠시만요.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자가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혔어요. 손을 뻗으면 엉뚱한 곳을 잡았습니다. 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공사장에 가는 일꾼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현주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밥을 날랐어요. 그런데 계속 실수가 났습니다. 반찬 그릇을 놓을 때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손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현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침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에 와서 손님을 받았어요. 그런데 손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 국이 정말 맛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친절한 목소리에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현주는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현주는 더 바빠졌습니다. 밥을 퍼담고 반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실수가 났습니다. 간장병을 짚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휴. 현주는 급히 걸레를 가지러 갔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방 문을 살짝 열었어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계산을 하러 왔어요. 현주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12,000원입니다. 거스름돈을 건넸어요. 그런데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거스름돈을 이렇게 줘요. 2,000원 더 받아야죠. 현주는 깜짝 놀라 다시 계산했어요. 정말로 잘못 계산한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람 구실도 못하냐? 그 말에 현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이 계속 따갑고 아팠습니다.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복도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걸었어요. 그때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계단 입구에 놓인 슬리퍼였어요. 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벽을 잡지 못했어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주는 남편이 일어나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뒤척이고는 다시 잠든 것 같았어요. 현주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화장실 세면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두 개로 보였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눈이 더 침침했어요. 앞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열어야 했어요. 이제 현주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주의 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손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와도 누군지 몰라 인사를 놓쳤어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날 아침, 현주는 결심했어요. 남편 몰래라도 병원에 가야겠다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남편이 다시 일하러 나간 뒤였습니다. 현주는 식당 계산대 서랍을 열었어요. 매출금이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허락 없이 돈을 꺼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들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거리였어요. 그런데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앞이 흐릿해서 가로수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였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이 2개로 보였어요. 현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72번 버스였어요. 안과로 가는 버스가 맞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요금을 냈어요.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앞 좌석을 잡고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30분쯤 버스를 타고 가다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안내방송이 들렸는데 못 알아들었던 거죠. 다음 정류장에서 급히 내렸습니다. 다시 걸어서 돌아가야 했어요. 아이고 힘들다. 현주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을 잃고 30분을 헤맸어요.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안과가 어디 있나요?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앞인데 안 보여요. 현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코앞이었는데 못 본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급히 병원 쪽으로 갔어요. 간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겨우 찾아 들어갔습니다. 병원 안은 환했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현주는 눈을 가리고 접수대로 갔어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그럼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3시 10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오후 5시에 식당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 전에 집에 가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이름을 불렀어요. 현주는 벌떡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며칠 전부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주에게 진료대에 앉으라고 했어요. 현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 쓰시는 안약 있으세요? 네, 있어요. 현주는 가방에서 안약병을 꺼냈습니다. 의사에게 건넸어요. 의사는 안약을 받아들더니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약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남편이 줬어요. 병원 처방전은요? 없어요. 의사는 안약병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라벨도 없었고 제조사 표시도 없었어요.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액체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약 병원에서 처방한 게 아닙니다. 그 말에 현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그럼 뭔데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정확한 성분은 검사해야 알지만 식초 같은 자극 냄새가 나요. 이대로 쓰면 정말 눈이 멀 수 있어요. 현주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병이 아니라 약 때문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물 한 잔을 들고 현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현주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물을 건네며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언니 나 기억나요? 현주는 흐릿한 시야로 간호사를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저 선영이에요. 예전에 봉천동 살았던 선영이요. 현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선영이었어요. 10년 전 같은 동네에 살던 후배였습니다. 집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려던 아이였어요. 그때 현주가 100만 원을 주며 꼭 공부하라고 했었죠. 선영아, 네가 여기서. 내 간호사 됐어요. 언니 덕분에요. 선영은 현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현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 은혜 평생 못 잊어요. 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언니 이건 일부러 바꾼 약 같아요. 누가 언니한테 이런 짓을. 현주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남편이 일부러 그랬다는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 중단하세요. 일주일 뒤 재검사 받으러 오세요.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안약을 가방에 넣었어요. 선영이 진료비를 깎아줬습니다. 언니 연락처 남겨요. 명함을 건넸어요. 현주는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안약 병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하얀 병이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이상한 약을 준 걸까요? 아니면 실수로 다른 약을 산 걸까요? 하지만 서랍에서 꺼낼 때 남편 표정이 떠올랐어요. 너무 태연했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것처럼요. 설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정말 일부러 그런 거라면 왜 그랬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반이었어요. 서둘러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현주는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흐릿한 세상이 지나갔습니다. 현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안약은 절대 안 놓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을 지켜봐야겠다고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식당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현주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와? 남편이 주방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잠깐 바람 쐬러요. 눈은 좀 어때? 그 말에 현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요. 현주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래, 안약 계속 넣어.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홀로 나갔어요. 현주는 그 자리에 서서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현주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가구에 부딪혔어요. 식탁 모서리에 허벅지를 찧었습니다.
아팠지만 소리를 냈어요. 아야.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현주는 식탁을 더듬으며 걸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초점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정말 안 보이는 사람처럼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다가 현주는 컵을 떨어뜨렸어요. 일부러였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남편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또 깨뜨려.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잘 안 보여서. 현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주웠습니다. 일부러 더듬거리며 찾았어요. 남편이 다가와 현주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다치겠어. 친절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현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현주를 일으켜 세우고 의자에 앉혔어요. 그렇게 안 보이면 좀 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쉬어. 내가 할게. 남편은 그날 아침 현주 대신 국을 끓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현주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 등이 보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등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흘째가 되자 남편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현주가 물건을 찾지 못하고 헤매자 혀를 찼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가 힘드냐? 예전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저녁이었어요. 현주는 복지관에서 하얀 지팡이를 빌려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쓰는 긴 지팡이였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현주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을 더듬었어요. 일부러 더 서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혼자 2층 화장실에 갔어요.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세상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안약을 끊은 지 사흘째였거든요. 시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현주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의 충혈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부기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었어요. 계속 연기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어요. 현주는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현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이 밤에요. 현주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래, 조만간 정리해. 걱정 마.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현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주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누웠어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주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켜두었어요. 이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식당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현주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다음 주쯤이면 될 것 같아. 짧은 통화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다시 일하러 나갔어요. 현주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현주는 지팡이를 짚고 부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물었어요. 너 부모님 유산 좀 있지? 현주는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이야기는 시누이 효주에게만 한 얘기였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골 땅을 물려받았다고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왜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알았어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왜 유산 이야기를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전화 통화에서 정리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을 떴어요. 이제 거의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안약을 끊은 지 열흘이 지났거든요. 현주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로 돌아가는데 계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현주는 일부러 벽에 부딪혔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뒤척였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다짐이 올라왔어요. 이번엔 내가 이긴다고요. 절대 지지 않겠다고요. 일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현주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누이 한효주가 서 있었어요. 언니 오래간만이야. 효주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게 이상했습니다. 시누이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 언니 지팡이까지. 효주가 현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목소리는 놀란 것 같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현주는 그걸 느꼈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응, 요즘 눈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들었어. 오빠한테. 효주는 과일 봉지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귤이 몇 개 들어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제일 싼 귤이었어요. 눈에 좋다고 해서 샀어. 많이 먹어. 말은 친절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고맙다고 말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효주는 소파에 앉아 현주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언니 눈이 그렇게 안 좋아. 얼굴 가까이 다가왔어요. 현주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봤습니다. 효주 쪽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옆을 보고 있었어요. 응, 많이 안 좋아. 앞이 잘 안 보여.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효주가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시누이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효주야, 왔어. 오래간만이네. 응, 오빠, 언니 눈 많이 안 좋다며. 그래, 요즘 많이 힘들어해.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매끼리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현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그 돈이면 우리 둘 다 편해지잖아. 현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혹시 어머니 유산을 말하는 건가요?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효주가 나왔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나 먼저 갈게. 몸조리 잘해. 그래, 고마워. 시누이가 나간 뒤 남편도 밖으로 나갔어요. 효주를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창문 커튼 뒤에서 두 사람을 봤어요. 골목 입구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물었어요. 너 부모님 유산 얼마나 돼? 현주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에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물어봐요?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현주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골 땅 2개요.
얼마 안 돼요. 얼마나? 한 5천만 원 정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젓가락을 놓고 현주를 봤습니다. 서류 어디 있어? 왜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 현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말했어요. 2층 서랍에 있어요. 밥을 다 먹고 남편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주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기다렸어요. 2층에서 서랍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내려왔어요. 없는데. 거기 있을 텐데요. 내가 찾아봤어. 없어. 남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주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전 느낌이 이상해서 서류와 도장을 다른 곳에 숨겨뒀었거든요. 거실 쿠션 속에 넣어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거기 뒀는데. 다시 찾아봐. 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주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일하러 나갔습니다. 현주는 재빨리 거실로 갔어요.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서류는 그대로 있었어요. 도장도 함께 숨겨뒀었는데 그것도 무사했습니다. 현주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쿠션 속에 넣어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 서랍에 있을 텐데요. 거기 없던데. 그럼 어디 갔을까요? 현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잘 찾아봐. 중요한 건데. 네, 찾아볼게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현주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도장을 찾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시누이 효주가 유산 이야기를 남편에게 흘렸다는 것도요.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효주와 둘이서 차를 마시던 날이었어요. 현주는 그때 친한 동생처럼 생각하고 어머니 유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골 땅이 있다고요. 효주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선영아, 이거 안전한 곳에 보관해줘. 선영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현주는 모든 사진을 선영에게 보냈습니다. 안약 사진,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서류 사진까지요. 선영은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위험하면 경찰에 가요.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현주는 휴대폰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현주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현주는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발견했어요.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최현숙 98345678. 현주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들었던 통화 상대였어요. 현숙이라고 불렀었죠. 현주는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저녁에 남편이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현주는 주방에서 주머니 속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걱정 마, 눈먼 사람이 뭘 알겠어. 현주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먼 사람이라고요.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어요. 그날 밤부터 현주는 밤마다 남편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베개 밑에 살짝 숨겨뒀어요. 남편은 밤 11시가 넘으면 어김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현주는 잠든 척 누워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응, 조금만 기다려. 남편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현주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이 뒤척이더니 다시 잠들었습니다. 현주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녹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통화했습니다. 현주는 재빨리 일어나 문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남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수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현주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현숙이라는 이름이 또 나왔어요. 며칠 전 메모지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최현숙이요. 조만간 만나자. 집 정리되면.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현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어요. 집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주는 결심했어요. 그 여자를 직접 보기로요. 메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최현숙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나간 뒤였어요. 현주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팡이를 챙기고 선글라스를 썼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마트로 갔습니다. 며칠 전 메모지에서 본 전화번호 앞자리가 동네 번호였거든요.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얼굴이었어요. 현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현숙 씨 계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껌을 씹으며 현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네, 제가 최현숙인데요. 현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통화하던 그 여자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료수 좀 사러 왔어요. 어머, 눈이 불편하신가 봐요. 최현숙이 현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현주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계산대를 향했습니다. 손을 더듬어 음료수 한 병을 집었어요. 1,500원이에요. 현주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최현숙이 거스름 돈을 주며 말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현주는 음료수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트를 나와 골목 모퉁이에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저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정리되면 만나자고 했어요. 현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걸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금까지 녹음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10개가 넘었습니다. 모두 남편이 최현숙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현주는 파일을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그 돈으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눈먼 사람이 뭘 알겠어. 현주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현주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퍼담고 국을 내왔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장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요즘 손님이 줄었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현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요? 밤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2층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세상이 거의 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약을 끊은 지 2주일이 지났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현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하러 나갔습니다. 현주는 재빨리 남편 옷장을 뒤졌어요. 주머니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토요일. 현주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 날짜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주는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이 받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선영아, 나 도움이 필요해. 현주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안약 이야기, 남편의 통화 내용, 최현숙이라는 여자, 그리고 12월 22일이라는 날짜까지요. 선영은 놀라서 말했어요. 언니,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것 같아. 경찰에 가야 해. 증거가 아직 부족해. 현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내가 병원 진료 기록 정리해 줄게. 안약 성분 분석 결과도 받아놓을게. 고마워, 선영아. 그리고 언니 절대 혼자 위험한 일 하지 마. 전화를 끊고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12월 2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식당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어요. 현주는 창문 커튼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골목에 서서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현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나 좀 바쁠 것 같아. 왜요? 일이 좀 있어서. 남편은 그 말만 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주는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바로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12월 22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은 왜 그날 바쁘다고 했을까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전화를 받았어요. 화장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재빨리 일어나 문 앞으로 갔어요. 그래, 그날 눈 오면 더 좋지.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골길에 내려놓고 오면 끝이야. 현주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골길에 누굴 내려놓는다는 걸까요? 설마 나를요? 눈먼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 걱정 마. 현주는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어딘가에 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주는 재빨리 침대로 기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 다시 잠들었습니다. 현주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입술을 깨물어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새벽 4시에 현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영아, 나 큰일 났어. 선영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뭔데 언니?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방금 녹음한 남편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선영은 파일을 듣고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당장 경찰 가야 해.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니 목숨이 위험하다고. 선영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래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언니, 제발. 괜찮아. 내가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현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현주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민원실에서 여경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현주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냈습니다. 안약병,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메모지 사진까지요. 여경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살인 미수 시도입니다. 여경은 현주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호 조치를 받으셔야 해요. 아니요. 제가 끝까지 지켜볼게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혼자 있지 않을게요. 여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가지세요. 작은 GPS 단말기를 건넸어요. 손가락 한마디 크기였습니다. 이걸 옷 안쪽에 붙이세요. 위치 추적할 수 있어요. 현주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여경이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저 김민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주는 가슴에 GPS를 붙였어요. 작지만 든든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왔어요. 눈은 어때? 계속 안 좋아요. 현주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어요. 현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열흘이 남았어요.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열흘이 흘렀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밤이었어요.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현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화장실로 갔어요. 현주는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일어나 문 앞으로 갔어요. 베개 밑에 숨겨둔 휴대폰을 들고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 내일이야.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또렷했어요. 눈 오는 날이 좋아. 사람도 없잖아. 현주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봤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시골길에 내려놓고 가면 끝이야. 눈먼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 남편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걱정 마. 깨끗하게 정리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주는 재빨리 침대로 기어갔습니다.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기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뒤 코 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주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어요. 현주는 얼굴을 씻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영아, 내일이야. 선영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어떡해? 경찰한테 연락할게. 내가 같이 갈게. 아니,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현주는 김민지 여경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녹음한 파일과 함께요. 여경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금 어디세요? 집 화장실이요. 혼자 계세요. 남편은 자고 있어요. 여경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세요. 제가 차 갖고 갈게요. 아니요. 끝까지 연기할게요. 너무 위험해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GPS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발 믿어주세요. 내가 꼭 이기고 싶어요. 여경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계속 연락하세요. 위치 추적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 6시였습니다. 현주는 평소처럼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남편이 7시에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어요.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사 일찍 끝내. 왜요? 나가야 할 때가 있어.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어디 가는데요? 그냥 좀 나가자.
답답하잖아.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정한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현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침이라는 걸요. 네, 알겠어요. 아침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현주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밥을 퍼담고 국을 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문 닫아. 벌써요. 응, 오늘은 일찍 가야 해. 현주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불을 껐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창문에 서서 눈을 봤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무서웠습니다. 준비해. 남편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현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외투 입어. 추워.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GPS를 확인했어요. 옷 안쪽에 잘 붙어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지팡이 가져가. 네. 현주는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남편이 현주 팔을 잡았어요. 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심해서 가자.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정말 산책 가는 것처럼요. 현주는 남편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트럭이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미리 차를 빼놓은 거였어요.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 현주는 지팡이를 짚고 차에 올랐어요. 남편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달렸어요. 현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차는 외곽으로 향했어요.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주변의 집들이 사라졌어요. 20분쯤 더 갔습니다. 이제 산길이었어요.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눈이 쌓여 하얗게 변한 길이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앞만 보며 대답했어요. 좋은데. 공기 좋은데. 차는 계속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길은 더욱 좁아졌어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만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차를 세웠습니다. 외딴 곳이었어요.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나무들만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서 있었어요. 왜 여기 서서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시동을 껐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잠깐 내려. 남편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침의 다정함은 사라졌어요. 현주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추운데요. 내리라고. 남편이 먼저 내렸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현주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눈이 옷에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왜 여기 온 거예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현주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뒷바라지해야 돼? 그 말에 현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눈먼 사람 밥 먹여 살리는 것도 지겹다. 여보, 무슨 말을? 현주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편이 또 다가왔어요. 이젠 알아서 살아. 안약 바꿔치기 한 것도 눈치 못 챘잖아. 현주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접 입으로 말하는 걸 들으니 더 충격이었어요. 바보처럼.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으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요. 현주는 차 문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을 뿌리쳤어요. 놓으라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현주는 눈밭에 홀로 남았어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하얀 연기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현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옷과 머리카락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현주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지팡이를 눈 위에 던졌어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세상이 선명했습니다. 하얀 눈, 높은 나무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까지요. 현주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민지 여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경이 바로 받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위치 확인하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10분이면 도착해요. 현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길 아래쪽으로 마을이 보였어요. 1시간쯤 걸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제가 마을로 내려갈게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현주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로 똑바로 걸었어요. 지팡이 없이요. 눈을 밟으며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차가웠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현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현주는 눈밭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발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눈이 발목까지 빠졌어요. 차가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마을 어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 몇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주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김민지 여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경이 받았어요. 선생님 어디세요? 마을 내려왔어요. 슈퍼 앞이요.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김민지 여경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어요. 현주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여경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여경은 현주를 일으켜 세우고 차로 데려갔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어요. 병원 갈까요? 아니요. 집으로 가요. 집이요? 여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끝내야죠. 차는 다시 현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어요. 익숙한 동리가 나타났습니다. 현주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간판이 보였어요. 현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경도 함께 내렸어요. 혼자 들어갈 거예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현주는 여경을 안심시키고 식당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1층은 조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요. 2층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남편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현주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떨렸지만 꼭 쥐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맥주와 치킨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한덕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최현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야. 최현숙이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두 사람은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현주가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쓰지 않았어요. 또렷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최현숙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맥주병을 떨어뜨렸어요. 병이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맥주가 사방에 튀었어요.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현주를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놀랐어요.
현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파 쿠션을 집어들었어요. 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찾는 게 이거죠. 도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네가 어떻게?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죠. 현주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안약 바꿔치기 한 것도 다 알아요. 녹음도 다 했고요. 그 말에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현숙은 소파에서 뒤로 물러났어요. 이건 오해야. 오해요. 현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골길에 버리고 온 게 오해예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지 여경이 다른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어요. 2명의 경찰이 현주 뒤로 섰습니다. 한덕수 씨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여경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잠깐만, 이건 진짜 오해야.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남편 손목에 채웠어요. 차가운 쇠소리가 났습니다. 최현숙은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여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현숙도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남편은 끌려가며 현주를 봤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현주야, 제발. 현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계단을 내려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현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김민지 여경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현주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현주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경은 아무 말 없이 현주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현주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보였어요. 이제 끝났네요. 현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모두 떠난 뒤였어요. 현주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이 울먹이며 받았어요. 언니 뉴스 봤어.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응. 이제 괜찮아. 내일 갈게.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현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현주는 오랫동안 그 별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이요. 2달이 흘렀습니다. 2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어요. 법원 건물 앞에 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선영이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떨려. 선영이 현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2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앞쪽에는 남편 한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몰라보게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한덕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현주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피고인 최현숙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최현숙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 얼굴이 얼룩졌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현주도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번 돌아봤습니다. 현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같았어요. 현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이 현주 팔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 응.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현주는 눈을 감고 햇빛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따뜻했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현주는 예전 식당 자리를 찾아갔어요. 5년 전 남편이 팔아버린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빈 가게로 남아 있었어요. 주인을 만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어요. 현주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기 다시 하고 싶으세요? 네.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계약서 쓰시죠. 현주는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김현주요.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한 달 동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선영과 동네 아주머니들이 도와줬어요. 벽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밝은 크림색이었어요. 테이블도 새로 샀습니다. 6개의 작은 테이블이었어요. 주방 기구도 하나씩 샀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국자들이요. 새 것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깨끗했어요. 현주는 하나하나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것이라고요. 개업날이 다가왔습니다. 4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했어요. 일요일 밤 현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선영과 함께요. 김현주의 행복한 밥상. 하얀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현주는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언니 울지 마. 선영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가게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주방이 보였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김치, 시금치, 콩나물이요. 아침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 불을 켰어요. 현주는 문 앞에 서서 거리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고 있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어요. 7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 새로 했네요. 네. 오늘 처음 열었어요. 된장찌개 주세요. 현주는 웃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을 퍼담고 찌개를 내왔어요. 반찬도 함께요. 할머니가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어머 맛있네. 감사합니다. 현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진짜 내 손님이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공사장 가는 일꾼들이 찾아왔어요. 아침을 먹고 힘차게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원들이 왔어요. 여기 맛집이라며요. 소문 듣고 왔어요. 현주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어요. 땀이 났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내 가게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맛있는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요. 손님이 계속 늘었습니다. 현주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선영이 퇴근 후 도와주러 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일했습니다. 언니 장사 진짜 잘 되네. 다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 언니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렇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점심시간이면 줄이 섰습니다. 현주는 더 바빠졌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현주는 문 옆을 봤어요. 하얀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현주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다시 문 옆에 세워뒀습니다. 다시는 필요 없겠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어요.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현주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맛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선영이 정식 동업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꾸려갔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버려졌던 그 산길을 지났어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눈 쌓였던 그 자리를 봤습니다. 지금은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나를요. 추운 겨울날 혼자 서 있던 나를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요. 이제 괜찮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현주는 웃었습니다. 진짜 괜찮았어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진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조금 더 생겼지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주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요.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에요.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고 점심시간이면 줄이 섰습니다. 현주는 매일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주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어요. 남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현주는 한참을 편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읽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흐트러진 글씨였어요. 현주야 미안해.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그냥 미안해. 짧은 편지였습니다. 현주는 편지를 접었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현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현주가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어요. 된장찌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현주는 주방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남자가 한 숟가락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밥상 같아요. 남자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어요. 현주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요리책 출판사 편집장 김준호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혹시 요리책 내실 생각 없으세요? 현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리책이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이런 집밥 요리책이 필요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요.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주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남자가 나간 뒤 현주는 명함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 퇴근 후 들어와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현주는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선영이 읽고 소리쳤어요. 대박, 언니 요리책이야. 근데 나 글 못 써. 괜찮아. 출판사에서 도와줄 거야. 선영이 현주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언니 이거 해야 해. 언니 이야기를 담는 거야. 현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리책이라는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이야기를 담는다는 말도요. 일주일 뒤 현주는 김준호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현주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요리책 준비를 했어요. 편집장이 찾아와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요리책으로 만들까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현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혼자서도 괜찮은 밥상이요. 좋네요. 제목으로 쓰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요리책이 완성됐어요. 표지에는 현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책 속에는 간단한 요리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맛있는 국찌개, 볶음 요리들이요. 그리고 현주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갔어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면 충분합니다. 책 뒤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현주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책이 서점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책을 샀어요. 나이든 어르신들도 샀습니다. 한 달 만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현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요. 촬영 날이었습니다. 현주는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현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현주는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뒤 가게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지 여경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현주를 보며 웃었어요. 선생님 대단하세요. 민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일들을 떠올렸어요. 눈 내리던 산길, 떨리던 손, 두려웠던 밤들을요.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진짜 괜찮아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현주는 가게 창밖으로 눈을 봤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작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산길에 홀로 서 있던 순간이요. 추웠던 그날이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현주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문 옆에 세워둔 하얀 지팡이가 보였어요. 현주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김현주의 행복한 밥상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웃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주도 그들 사이를 걸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누가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현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현주는 계속 걸었습니다. 집을 향해서요. 내일을 향해서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진짜 김현주의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밥상은 이제 지역을 넘어 유명해졌어요. 요리책은 1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현주는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현주는 가게 앞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빨간 제라늄이었어요.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언니. 선영이 가게 안에서 불렀습니다. 현주는 손을 털고 일어섰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선영이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기사 났어. 신문에는 현주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현주는 신문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과하게 썼네. 아니야. 언니는 정말 대단해. 선영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주는 선영을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어요. 현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주저하며 현주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김현주 씨세요? 네, 맞아요. 여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주는 놀라 여자를 의자에 앉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도 남편한테 당했어요. 맞고 살았어요. 여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여자 손을 꼭 잡았어요. 책 읽고 용기 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잘하셨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여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어요. 선영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여자가 돌아간 뒤 현주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가게는 더욱 바빴어요. 현주는 요리 강습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어요. 오늘은 간단한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혼자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현주 말에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강습이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였어요. 나도 남편 없이 30년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할머니가 현주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현주는 어느 날 예전 그 산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섰습니다. 3년 전 눈 내리던 그곳이었어요. 지금은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추웠던 겨울, 혼자 남겨진 순간을요. 무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을요. 고생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현주는 웃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산소에 들렀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현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4년째 겨울이었어요. 현주는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함께요.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현주가 직접 만든 요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먹고 마셨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주는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도 웃고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문 옆 지팡이를 봤습니다. 4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지팡이였어요. 현주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이제 보내줄게. 지팡이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곳에 둘 필요가 없었어요. 기억은 가슴속에 있으니까요.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현주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어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밥상이라는 글씨가 눈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밥상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현주는 그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누가 뺏을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별을 보며 웃었어요.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일 수도 있고 선영에게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고 밥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웃을 거예요. 그게 현주의 삶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큰 성공이나 많은 재산을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것일까요? 김현주는 20년을 남편 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혼자가 되고 나서 찾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척하며 남편의 악행을 지켜봤던 그 시간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처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현주는 40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팡이를 던지고 2다리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곁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저녁 그분께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다고, 힘내라고, 함께 있다고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손 내밀지 않으면 잡을 수 없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